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우리가 좀 책 속에서도 많이 봤고 익히 들어왔던 바리공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히 바리공주가 어떤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무속 쪽에서는 좀 높게 칭송이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빠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드디어 이제 바리공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일을 풀어가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호, 네, 하기야. 저도 이 얘기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어요. 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서론이 좀 깁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만신할머니 이야기 중에 업을 진다는 이야기인데 좀 갸우뚱하잖아요. 그래서 또 경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마 무속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잘 모를 거고 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일부 무속인이나 혹은 무업의 끝에 다다르신 큰 신명이 보여주시는 일이라서 아마도 대부분은 모를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경험해보질 않았거나 혹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진짜 제 작은 궁금증으로 시작한 건데 할머니한테 제가 할머니는 왜 작은 굿상으로도 영혼을 보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건 내가 바리공주 신명을 들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바리공주가 정확하게 무슨 신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고민을 잠깐 하셨어요. 이걸 얘기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손자하고 저한테 뭐 들려주시려고 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바리공주라는 신명이 굿에서는 꼭 필요한 신명이래요. 반드시 등장을 한대요. 네네. 굿에. 이게 뭐 무당의 시족격인 뭐 그런 신명이어가지고 꼭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명이 무조건 다 들고 가는 신명이 아니래요. 예. 한 세대에 10명 정도만 들고 있는 신명이래요. 이 신명 자체가. 그래서 바리공주 신명은 모실 수 있다고 해서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시는 신명이래요. 네. 그래서 역사가 되게 오래된 신명이래요. 이 신명 자체가. 네. 그래서 바리공주 신명을 받으신 분들은 할머니처럼 세상을 떠돌게 된대요. 예. 떠도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대요. 네.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된다. 떠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제한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신당이 없는 이유도 그분 신명이 그랬기 때문에 신당을 안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신당이 없다고. 물론 바리공주 신명이다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적지가 않대요. 많은 수가 바리공주 신명을 들고 있대요. 네. 왜냐하면 영혼을 풀어서 천도하려면 바리공주 신명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 할머니처럼 오랜 시간 동안 바리공주 신명을 받들어 온 신명이 없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은 바리공주 신명이지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신명을 들고서 신업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예. 약간의 다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신명은 한 세대에 10명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 100년이면 100년, 뭐 80년이면 80년 한 무당 세대에 한 10명 정도밖에 들고 있을 수도 없는 신명이래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시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물론 구판에서 신명을 놀리기도 한대요. 바리공주 신명을. 하지만 이제 영혼을 달래고 구제하는 신명이다 보니까 구판에서 꼭 필요한 신명이라서 무당들이 잠시 바리공주 신명을 실어가지고 영혼을 풀 때만 넋을 풀 때만 하고 신명이 계속 유지가 안 된대요. 예. 그냥 떠나시는 거래요. 잠시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처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분이 많이 없는 거라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만나신 곡산 할아버지도 바리공주 신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생전에 그렇게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대요. 바리공주 신명을 들고 계신 분한테. 예, 예. 그래서 뭐 많은 무당들이 이제 죽은 자를 달랠 때 반드시 바리공주 신명을 놀려야 되는데, 이제 죽은 자의 원을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는 게 바리공주 신명이래요. 그분의 네네. 신명 자체가. 그래서 항상 굿을 통해 가지고 놀려드리고 풀어주는 거라고. 네. 할머니는 이제 너무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략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판에서 많이 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달래고 풀어주는 게 가능한 거라고. 할머니도 곡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만 설명을 들으셨대요. 바리공주의 신명을 얻은 자는 국거리에서 굳이 많이 놀리지 않아도 신명 그 자체의 힘만으로도 영혼을 풀어서 저승으로 보내는 것. 오호. 그래서 할머니가 큰 굿상의 필요가 없이도 작은 원을 가진 영혼들은 보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 물론 큰 굿을 해서 보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오랜 원을 가지고 떠도는 영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네네. 뭔가 복잡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 세대에 10명 내만이 바리공주 신명을 얻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사람보다는 신명 자체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할머니 본인처럼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전대 바리공주 신명을 이어받으신 분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말씀하면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듣는 분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이해한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죽은 자를 달래서 저승으로 보낼 때는 바리공주 신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많은 무당들은 잠깐 그분의 신명을 놀리는 거. 예. 세 번째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가까이 두고 평생을 바리공주 신명을 얻고 가시는 분을 평생 모시고 가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내용이에요. 네네.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제 사연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집에 이제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를 드리려고 신당에 앉아 계셨대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할머니 신명, 즉 이제 바리공주 신명을 얻으신 그분의 끝이 보이지도 않는 업장을 보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이 신명으로 살아오시면서 대신 짊어지신 그분의 업을 보셨대요. 그저 업을 보시면서 그냥 할머니는 눈물만 쭉 흘리셨대요. 그걸 보고. 그 깊은 원과 한을 느끼고. 그동안 본인하고 함께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돕고 영혼들을 달래고 풀어 올려주신 그분의 뒤에 그 풀리지 않은 수많은 원과 업을 보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신명은 그냥 웃는 얼굴로 할머니한테 말씀을 건네셨대요. 봤냐고. 내가 긴 세월 동안 이 신업을 걸어오면서 짊어진 수많은 원을 오늘 너한테 보여줬다고. 예. 그 이유는 바로 너의 때에 내가 짊어진 이 수많은 원 중에 몇 가지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보여준 거라고. 예. 이 업은 너무나도 무거운 원이라서 모든 제자에게 보여주진 않는데, 모든 제자한테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냥 할머니한테는 그저 보여주고 싶었대요. 예. 나와 함께 지내며 많은 영혼들을 풀어 보냈었고 내가 짊어진 원 중에 그 무엇도 작은 원은 하나도 없다고. 전쟁에서 죽은 영혼들의 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 그중 어느 하나라도 일반 제자한테 보여주면 보여주는 그 순간에 그 업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숨도 못 쉰대요. 네네. 그 원 때문에. 하지만 할머니는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원을 보고 그저 불쌍하고 애처로운 마음 먼저 받고, 그러니까 그 원과 한을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처음 느끼신 감정은 그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을 먼저 느끼셨고, 예.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한번 그동안 봐와서 내가 짊어진 무게를 잠시 나누고 싶었대요. 신명이. 예. 그래서 내가 짊어진 수많은 원 중에 그 중에 그 원이 풀렸고 하늘의 명이 있는 원을
너한테 보여준다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 원을 느끼고 한 맺힌 마음을 구판에서 놀려야 그들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너한테 내가 짊어지고 가는 수많은 업을 보여주었다고. 그리고 나를 도와서 이번 때에 풀어줄 수 있느냐고. 그 할머니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니까 이 많은 업 중에 모든 것을 푸는 건 아니고 어떤 업을 풀지는 하늘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게 결정이 되면 너는 그 길에 올라서야 된다고. 그 원을 푸는 일에. 원과 한의 무게를 할머니 몸을 통해 가지고 풀어야 됐네. 예. 원을 풀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네 정신이. 네. 그렇지만 할머니 옆에 다른 어르신도 계시고 이 정도로는 할머니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보여줬대.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겠냐고. 예, 할머니가 예, 각오를 했습니다. 제가 풀 수 있는 원이면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네. 그러면 하늘에 고하고 그들의 원이 달래질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된다. 준비하고 떠나자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할머니는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손자를 돌보는 이모한테 제가 잠시 멀리 여행을 가야 되니까 손자 좀 잘 부탁드린다 하고 떠나셨대요. 네. 제일 먼저 가신 곳은 지리산으로 가셨대요. 그래 노고단을 가시나 했는데 노고단을 가시는 게 아니라 지리산 중에서도 알려진 곳이 아닌데 할머니도 처음 가보신 곳이래. 예. 그런 데로 할머니를 인도해 주셨고 거기서 할머니는 기도를 하셨대요. 예. 한 일주일 정도를. 일주일 기도를 드리니까 이제 마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셨대요. 격려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징표로 사람을 하나 보내주시더래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사람이 한 분 왔는데 본인보다 연배가 높아 보이는 남자 어르신 한 분이셨대요. 예. 척 보기에도 뭐 작은 어른이 아닌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그분은 그냥 말도 없이 할머니한테 방울을 하고 부채를 건네주시더래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 몸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 무구를 할머니한테 건네주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걸 왜 저한테 주냐 그러니까 그분이 할머니 신명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가 해결하지 못한 업까지 다 거두어 가실 분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다고. 근데 그분 역시도 바리공주의 신명을 들고 계신 분이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보시니까. 오, 예. 신명을 받들어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분은 이제 마고 할머니 음성을 들었고 업을 대신 짊어질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에 급하게 오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업을 할머니 신명한테 부탁드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간 곳은 계룡산으로 가셨대요. 계룡산으로 가시는데 또 뭐 기존에 알려진 기도터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본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드리라고. 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또 일주일. 그리고 태백산에 가서 일주일. 동해에 가서 일주일. 전국을 그렇게 도셨대요. 네. 그렇게 기도 여행을 한 지 한 5개월쯤 됐을 때 할머니는 본인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여러 큰 신들의 기운을 받았다는 걸 아셨대요. 야, 5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 강해지셨구나. 결국은 기도 여행의 목적은 그 큰 원과 한을 풀기 위해서는 천지간의 신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운들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신명이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죽은 사람들의 몸을 만들러 가야 된다고. 가자고. 그리고 할머니를 이끄셨고 할머니는 따라가셨는데 지방에 어느 한 장의사분 집을 가셨대요. 네. 마당을 들어서니까 그분이 꽃상례 하는 그 꽃을 접고 계셨대요. 앉아가지고. 네네. 꽃을 접고 계시다가 할머니를 보시고 할머니 뒤에 있는 신명을 보셨나 봐요. 그분은. 그저 인사만 드렸대요. 할머니 신명 인사를 드리고 어떤 일로 오셨냐 해가지고 할머니가 설명을 드렸대요. 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대요. 네. 그분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알겠다. 잠시만 기다리셔라 하시고는 하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지푸로 뭘 막 만드시더래요. 지푸라기로. 예, 만들어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허수아비 10쌍을 만들어 주셨대요. 예. 그리고 그 허수아비 10쌍을 보따리에 넣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차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한복을 짓는 어느 분의 집이었대요. 네. 그분도 사정을 설명하니까 별말 없이 옷을 지어 주시더래요. 그 인형에 맞는 옷을 네. 크기에 맞게. 그래서 그 인형을 들고 떠나는 길에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많은 인형들이 필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저 그냥 죽은 사람들 위한 의식에 필요한 거다. 도착하면 알려줄 테니까 가자 하시더래요. 예. 그 할머니는 뭐 어떻게 따라갔지 뭐 신명을 따라가니까 처음에 도착한 데는 또 서울에 무슨 하천으로 가셨대요. 무슨 오. 하천인지 할머니도 이름을 모르겠대요. 예, 예. 기억이 안 난대요 지금. 하천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그곳에서 할머니는 이제 그 신명이 시키니까 허수아비 인형을 한 개를 천에 묶어 가지고 물에다 던지셨대요. 네. 물에다 던지시고 그 하천에서 밤새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걸 지켜보고 계셨대요. 네네. 그리고 할머니 신명은 굿한 그 소리도 없고 네. 그냥 조용히 그냥 하천 안에서 들어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면서 밤새 그렇게 물 안에 계시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보니까 그 어른이 거기 물 안에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네. 그럴 때마다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무거운 느낌들이 들더래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거운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밤새 지켜보시고 날이 밝을 무렵에 이제 그 어르신이 나온 다음에 천을 끄집어내라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하천에 넣어둔 그 천을 당기셨는데 네. 천이 너무 무겁더래요.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겨우 끄집어냈는데 그 천 끝에 매달린 인형이 처음에 던져넣었을 때는 그냥 허수아비 인형이었는데 나왔을 때는 그 안에 엄청난 원이 담겨 있더래요. 네. 그래서 그 인형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시고 다음에 도착한 곳은 춘천의 소양강을 가셔서 똑같은 걸 하시더래요. 인형을 묶어갖고 물에 던지고 밤새도록 할머니 신명 거기서 놀리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전북 장수 뭐 신무상자락 뭐 어디 계곡에 가서 또 그걸 하시더래요. 그리고 낙동강 그 다음에 영산강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도신 거예요 결국은. 그러네. 서울, 강원도, 전북,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다 도신 거예요. 5군데를 다 도신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보시니까 넋을 건지시는 게 아니더래요. 보니까 건지는 게 아니라 넋을 풀어 놓으시더래요. 물에다 풀어 놓으시고 그 넋을 인형에다가 담으시는 것 같았대요. 할머니가 보시니까 그냥 인형이었는데 나올 때는 전부 다 그 원이 무거운 인형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넋이 담긴 인형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충주의 어느 마을로 가셨대요.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벌써 누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예. 척 보니까 제자야. 할머니가 보시니까 할머니보다 연배가 좀 더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인형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신당에다 고이 모셔두더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시지요 하시고는 할머니는 궁금한 게 있어도 뭐 입을 꼭 다물고 계셨대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시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겠지 하는 마음에 이제 그냥 그저 시키는 대로 길을 떠나셨고, 그리고 이제 10개의 허수아비 인형을 다시 들고 길을 떠나고 다음에 간 곳은 용인의 무슨 광교산인가 하는 곳으로 가셨대요. 아, 광교. 광교산에 가셔, 네, 광교산에 가셔 다시 제를 올리시고 다음에는 강진으로 떠나셨대요. 예. 강진에서도 똑같이 제를 올리시면서 넋을 푸는 의식을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10개의 인형들을 다시 정성스럽게 갈무리 하신 다음에 충주로 다시 올라오시는 길에 신명한테 물어보셨대요. 네. 넋을 달래는 게 아니라 왜 넋을 풀어서 인형에 담으셨는지 알 수 있느냐고. 그리고 각각 인형에 들어있는 원들이 어떤 원인지 물어보셨는데 그냥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궁금해도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나중에 네가 그 무게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하나도 모르고 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가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원을 풀어주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좀 가시더래요. 예. 그래서 충주에 도착하니까 지난번에 만나신 보살분을 다시 만났는데 가보니까 이제 허수아비 인형이 들어있는 나무관 10개하고 네네. 비어있는 나무관 10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관에다가 나머지 10개의 인형들을 다 채워 넣은 다음에 그 보살님하고 보살님 지인으로 보이는 격수 한 분, 그리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만신 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인사를 드렸대요, 노만신 분한테. 그 만신 분은 인사를 받으시고는 할머니한테 말을 건네셨대요. 자네를 보니까 이미 여러 신들한테 허락을 받으셨나 보다고. 이야. 많은 분들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네네. 게다가 자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원을 지금 쥐고 있다고. 근데 자네는 전혀 지금 그걸 못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신기한 일 아니냐고. 예. 신명의 부름으로 본인이 자기 신딸의 집에 왔는데 수많은 원이 담긴 그 인형을 보시고는 어떤 사람이 이걸 맡겼나 싶으셨대요, 그분은. 네네. 궁금해서 기다렸는데 할머니 신명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고. 저 어르신의 신명을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고. 그저 무거운 업을 지고 가시는 저 어르신을 봤다고. 예. 저런 신명을 얻고 가시는 자네가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내가 본인이 미안하다고. 네.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신명을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냐고. 하늘의 뜻은 나도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관에 담긴 인형들을 가지고 태백산 천재단을 오르셨대요. 예. 태백산 천재단에 오르셔가지고 초저녁부터 그곳에서 위령제를 올리시는데 이게 무슨 신명나는 구판처럼 막 시끄러운 꽹과리 막 이런 소리가 아니라 엄숙하고 되게 진지한 그 굿장단에 맞춰가지고 격수의 장단에 맞춰서 할머니는 이제 하늘하고 땅에 고하셨고, 그리고는 천지 신명을 놀리고 할머니 신명이 실리셔가지고 놀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할머니 신명이 풀어놓는 그 원의 무게가 느껴지시더래요. 할머니. 아, 그 무게가. 할머니한테 전달이 되더래요. 예. 그 원래 할머니는 자기 자신 따위는 실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날만큼은 그 혼들의 원과 한이 할머니 신명을 통해 가지고 할머니한테 전달이 되더래요. 예.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할머니가 주저앉으셨대.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았는데 옆에 계시던 분들이 도와주셨대. 할머니를 부축을 해줘가지고 힘내라고. 네. 그래서 할머니 그 혼들을 몸에 다 실으시고는 그들을 위한 이제 넋을 푸셨대요. 네. 억울하게 죽은 그들의 원과 한이 할머니 신명이 그동안 거두셨던 하늘로 못 올라간 그 원들을 할머니 몸을 통해서 그 원과 한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다 놀리는데 그 아픈 마음을 할머니를 막 쿡쿡 찌르더래요. 예. 막 누구는 막 강에 몸을 던졌고 누구는 가족한테 버림받고 누구는 평생 창기로 살고 그게 다 느껴졌대요. 그 고통이. 누구는 어디에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아. 보고 그 원과 한이 다 느껴지시는데 그게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맺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우시면서 그거를 다 하나씩 푸셨대요. 그 마음 다 안다. 이제 그만 풀고 올라가거라. 뭐 이렇게 막 하셨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머니는 그걸 풀고 계셨고 같이 오신 노만신이 그걸 다 받아주셨대요. 한을 다 받아주시면서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해주시면서 달래주시고 그저 할머니는 이제 그들을 하나고 원을 다 풀어내시고 그 풀어내는 과정 중에는 이제 혼들은 이제 너무 자기가 억울하다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것만 계속 내비치고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그 한을 다 쏟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셨고 네. 그렇게 놀리신 다음에 그 감정은 이제 싹 빠져나가더래요. 실려있는 감정들이 싹 빠져나가더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느껴지는 이제 감정은 극심한 공포. 오, 예. 그 원들이 죽을 때 그 당시의 아픔과 공포, 그 살고자 하는 집념, 이거에 할머니 몸을 통해서 다시 풀어져 나왔대요. 그 다음에는. 와. 그렇게 밤새도록 위령제를 했는데도 하루 만에 그게 안 풀린 거예요. 예. 그 부족해가지고
3일을 그렇게 밤마다 가서 그 원과 한을 풀어내셨대요. 네. 그 할머니를 도우러 오신 분들은 그냥 돕기만 하고 말없이 그 엄청난 한과 원을 풀어내는 할머니를 위로 많이 해주셨대요. 아이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 무주 구원을 달래고 그 영혼들을 걷어가지고 그들의 하늘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모두들 좋은 마음으로 떠났을 거라고. 예. 그렇게 이제 그들을 위한 이제 3일 동안의 진혼굿을 마치시고 그 인형들을 남녀 한 쌍씩 짝을 지어가지고 관하고 함께 불태웠대요. 예. 그리고 그 가루를 모아가지고 태백산의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려 보내셨대요. 그렇게 굿을 마무리하시고 할머니가 이제 신명한테 제가 풀어 보낸 원들이 어떤 원들이냐 물어보니까 할머니 신명이 그저 그냥 큰 원들은 아니라고 다들 전란 중에 죽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네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원과 한을 풀지 못해서 그저 나한테 엎여있던 영혼들이라고. 그런데 오늘 너의 몸을 통해 가지고 그 한과 원을 다 풀어서 하늘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후에도 할머니는 이런 비슷한 일을 몇 번 더 하셨다고 하셨어요. 몇 번이나 더요? 이런 이거랑? 네, 한 두세 번을 더 하셨대요. 예. 그 후에 할머니를 보시는 무속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예. 할머니 신명을 제대로 알아보시는 분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대요. 아이고 너무 무거운 명을 지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 애동제자가 할머니 신명을 보면 잡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대개 할머니 신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얻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원과 한을 조금 보는 건데 다들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아, 저 잡기만 잡기. 끌고 다닌다고 저보다. 네, 잡기만 끌고 다니는 그런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개 큰 신명을 모시는 분들은 그냥 신명을 보고 고개를 숙이신대요. 그 신명의 크고 낮음이 아니라 예. 그분이 얻고 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원과 한이 너무도 크고 무거워서 그냥 그저 그분을 위로해주는 뜻에서 고개를 숙이신대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무게를 아니까 고개를 숙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제 그분의 뒤에 있는 수많은 원과 혼을 내비치지를 않으셨대. 할머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번 일을 처리하시고 난 후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시기 시작했대요. 자신이 갈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그리고는 손자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왜 니놈한테 무속인 집 들락날락 하지 말라고 하냐고. 예. 일을 하냐고. 대개 무속인들은 니놈 사주를 풀어보면 내 신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 뒤에 있는 원과 한을 보는 거라고. 예. 그래서 니놈한테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죽기 전까지 저분이 얻고 가는 원을 몇 개나 더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당집을 네가 가면 분명히 제대로 된 제자라면 니놈 사주를 풀어보기도 전에 귀신 냄새를 먼저 맡게 될 거라고. 오. 너한테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분이 짊어지고 가는 그 수많은 원과 한이 냄새가 널 따라다닐 거라고. 예. 그래서 어느 무당이 보건 간에 나를 만나가지고 내 신명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 네. 그게 먼저 보이니까 10중 8구는 제자길 가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무당이나 이런 집을 가지 말아라.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이야기를 끝내주셨어요. 야, 아니 근데 이야기 자체의 무게가 엄청난데요, 이거? 네, 그렇죠. 헤아릴 수가 없어, 사실은. 네. 좀 무겁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만신할머니께서 어쨌든 신의 명령으로 한 거지만 그 명령을 뭐 거절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거 너무 힘든 일들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 머니, 이 머니를 받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머니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대가가 없는 그런 힘든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할머니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유가 되는 분한테는 많이 받고 너무 궁핍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돈도 안 받고 해주시고 아하. 그저 불쌍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시는 거고 찾아왔는데 돈이 많은 것 같아. 굳이 이 정도 돈을 요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 것 같지 않으면 요구하셨대요. 내가 당신 집 이렇게 풀어주니까 돈을 달라. 나는 이 돈 가지고 내 손자도 먹여 살려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니까 자네 집에도 좋은 일이 될 테니까 국값 이만큼은 달라. 이렇게 하셨대요. 당당하게. 헤아리기가 힘든 또 할머님의 삶이었고, 이게 솔직하게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이 그러니까 얘기 이걸 듣고, 끝자르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를 거의 60대에서 70대 넘어가는 중간에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 어느 정도 신이 찼을 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애동 때는 보여주지도 않았대요, 그거를. 하긴 그때는 이렇게 못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할머님께서. 그렇죠.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보여주신 거겠죠, 그분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머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빠님은 이 얘기를 전달을 해주시는 거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듣고 좀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님.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빠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만신 할머니께서 이제 신명을 받고 말 그대로 그냥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달래러 다니시는 그런 기도 여행을 떠나셨고, 그 여행이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어디서 어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장작 5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보니까 얼마나 그 수많은 영들을 그 무게를 짊어지셨는지에 관련된 정말 또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고, 진짜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바로 교도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 실화이고요.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고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여전히 또 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김양희님, 오늘 교도소 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네. 교도소에 일반 분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네. 이제 제가 전공이 형사정책 이쪽 파트다 보니까 법학, 경찰학, 범죄학 이쪽 분야를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참여해서 관련한 연구들을 좀 자주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주제의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정시설에 직접 가서 수용자들을 심층 면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목격했던 또는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오늘도 또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야, 근데 진짜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김양희님. 정말 많이 순화를 했던 건데 이게 아니, 나는 진짜로 지금 이런 말을 해주실 때마다 더 소름 끼치는 게 이게 네. 순화를 한 거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생활에서 겪는 거는 정말 저도 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되게 억압돼 있어요, 지금. 그래요. 참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고 또 어떤 투감자를 만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남성 수용자를 면담할 때 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아마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연구진 쪽에서 저 포함 3명, 그리고 일을 한 타임에 대상자 1명, 그리고 교도관 1명,
이렇게 참여를 해요. 네네. 그 교도관이죠. 이분이 안 계시면 저희는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분 면담을 시작하는데 이 수영자분은 처음에 혼자 들어오셨어요. 예. 네, 처음에 혼자 들어오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교정관님 옆에 아이가 한 명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귀신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때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면담하면서 간만에 봤었던 때가 돼가지고 제가 좀 되게 움찔했어요. 이 예. 얘기를 보고. 예. 제가 움찔 막 이렇게 하니까 전체 이 총괄님, 저희 연구진님이 왜 그래? 하시길래 아니에요. 이러니까 대충 얼굴버려 놓고 시선은 계속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교정관님을 따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정관님 쪽에 사연이 있는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가 같이 또복또복 걸어오다가 교정관님과 중간에 갈라져서 그 남성 수영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이제 수영자와 연구진들 있는 사이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살짝 위로 들고 두리번 거리고 그러다가 남성 수영자만 가만히 보다가 또 두리번 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저랑 위치가 가까우니까 흘깃흘깃 봤거든요. 근데 애가 빨가벗고 있어요, 옷을. 근데 몸이랑 얼굴색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파랗고 막 까맣고 전체적으로는 다 까매요, 애가. 근데 얼굴이랑 손, 목 이런 데가 새파란 느낌? 계속 그러고 있길래 그냥 무시하자, 어떻게 전부 신경 써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수영자 뒤쪽에서 제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 벽으로 까만 물체가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예. 왼쪽 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꼬마인가? 해서 아래를 봤더니 걔는 그 자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후다다다닥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엔 이리 하고 애기 웃음소리가 들려요. 거의 동시에 제가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누나 우리랑 놀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창 일하던 중에 홀딱 보고 막 그렇게 새파랗고 꼬마가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모르는 척 하는 게 또 제 전공이니까 모르는 척 했죠. 아마 이제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뭔가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고 진짜 무슨 깁스한 것처럼 정면만 딱 보게 되거든요. 예. 저도 진짜 노트북 화면만 죽어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별 신경을 안 쓰고 호다닥 또 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꼬마가. 근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툭 하고 벽에서 튀어나오는데 이번에는 형체가 2개예요. 예. 근데 보니까 한 명은 조금 전까지 제 옆에 있던 애가 맞는 것 같고 한 명은 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아이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똑같이 까맣고 파래요, 얘도. 예. 그래서 아마 하나는 제가 벽에서 벽으로 지나가던 그 형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확실히 그 꼬마고. 네. 근데 진짜 얘네 둘이 벽에서 그렇게 나오더니 면담실을 진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예.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꼬마들 뛰어노는 것처럼. 진짜 이 정신 상가러워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제가 그냥 키워드만 좀 적어놓고 흐름만 좀 잡아두고서 나중에 숙소 가서 녹취로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타이핑을 멈추고 가만히 이제 이 수영자 답변만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노트북이 켜둔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절전 모드라고 하나요? 화면이 꺼지잖아요. 어두워지거나 그렇죠. 그쵸. 이게 딱 꺼지면서 화면이 까맣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웬 여자가 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거울처럼 비친 거죠. 제 컴퓨터 화면에. 그 말은 지금 이게 제 바로 등 뒤에 누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로 굳었어요. 뛰어다니는 애들 때문에 막 정신 상가러워가지고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너무 제대로 봐버린 거죠, 그거를.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자연스럽게 보듯 그 까만 화면에 비친 그 형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자세히 보니까 이 형체도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컴퓨터 화면이 까매서 이 비친 형체가 정확히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여성의 형체에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제 오른쪽으로 걸어서 앞쪽으로 오더라고요. 이동을 하니까 이제 화면에서 안 보이게 되죠, 이분은. 근데 이 여자가 앞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한참 뛰다가 좀 잠잠해져요. 예. 그래서 엄마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안은 채로 남자 수영자 쪽으로 가더니 그 머리 위에서 펑펑펑펑펑펑 울어요. 예. 앉아있는 남성 수영자 머리 위로 우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 남성 수영자가 자기 속이 메스꺼워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예. 대상자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날은 이제 멈췄죠, 거기서. 이제 이 수영자가 일어나 나가니까 아이 둘, 여자 귀신, 여자 품에 안겨있던 아기까지 졸졸졸졸 뛰어가더라고요, 뒤따라서. 그걸 보고 저 수영자에게서 온 귀신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숙소 와가지고 자료들을 좀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이 남성분은 아내랑 아이를 해야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셨어요. 와, 예. 근데 이 이유가 좀 되게 씁쓸했던 게 내연 관계가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 수영자분이 줄 돈이 없으니까 보험금을 생각했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랑 아이들을 해야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예. 보니까 다양한 궁리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청부, 마취죄 뭐 이런 걸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이 가족이 먹는 아침밥에 청산가리, 예. 그리고 그냥 그 청산가리를 넣어서 그렇게 좀 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넣은 양을 보니까 치사량 40배를 넘게 넣으셨어요. 와, 예. 정말 확실히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아침에 또 출근을 하면서 먹나 안 먹나 또 보고 가십니다. 또 이분이 이러고 나가서 낮에 아내 폰으로 전화를 여러 번 하세요. 연락이 안 되는 것처럼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시는 거죠. 네네. 이러다가 저녁에 와서는 집에 불을 지릅니다. 방화까지?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아내가 자녀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체를, 이미 아침에 죽은 그 사체를. 아마 이제 화재가 나서 아이를 보호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관계를 봤을 때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나갈 때는 각자 쓰러졌을 테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왜 파랗고 까맣고 한지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피부 색깔이. 네. 야,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참 가정이 그러면 있으신 분이. 예. 김양희님께서는 이런 네. 이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을 이제 그런 수감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모든 수감자분들에게 귀신이 따라다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러진 않아. 물론 이제 예. 제가 항상 보는 게 아니라서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절대. 아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성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이거를 첫 번째 이야기 해주신 거 보니까 제일 약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개인적으로는 그래. 제일 센 거랑 아. 맨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수감자 한번 불러볼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성 수감자. 예. 네. 이분은 면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소리가 아니라 카메라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꼬르륵 소리 나면서 코 하는 물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들려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뽀글뽀글 하는 그런 귀 먹먹한 소리? 아, 물 안에서 막 비명 지를 때 나는 소리, 와라라라 뭐 이런 거?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 물 안에 카메라 집어 넣었을 때 그 코 하는 그런 소리가 네. 들려요. 귀에서 계속. 그래서 귀가 좀 먹먹한 기분이 들어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귀가 이상해서 침 삼키는 것처럼 제가 계속 코 막고 바람도 막 훅 해보고 침도 삼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근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이때까지는 연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좀 컨디션이 나쁘거나 우리 감기 기운 있으면 약간 코맹맹해서 귀 막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뭔가 퍽 하고 면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애기예요. 애기인데 진짜 과장하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것 같고 눈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예. 눈도 못 뜬 느낌? 근데 이 애기의 그 눈, 코, 입으로 추정되는 그 부분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아니라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썩은 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냄새 안 좋았거든요. 그런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우리 한여름에 성수기 해수욕장에서 관리 안 된 공중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정말 사용하기 싫은 그런 되게 불편한 냄새였거든요. 근데 이 작아서 앞도 안 보일 것 같은 애기가 발발발발 기어서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 수영자에게 가더라고요. 가더니 테이블에서 무릎 위로 톡 떨어져요. 그대로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딱 보고 제명만 슬쩍 빠르게 좀 봤어요. 근데 영화를 해했던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저 애기가 그 애기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라고 저기로 기어갔나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 귀는 먹먹하고 썩은 냄새, 아기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도 꼬르륵꼬르륵 이런 소리 내고 그래요. 막 숨 고로록고로록 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봤더니 이 여성분이 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아기를 임신하신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아기 아빠를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미혼인 상태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이게 너무 커서 그런 떼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단계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충 생각하는 예정일이 다가오니까 근처 공중 화장실 가서 변기에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예.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변기통으로 빠지겠죠. 근데 그 변기통에 물이 약간 고여있는 그곳에 아기 머리를 그대로 눌러서 질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끔씩 내는 그 고루룩 소리가 혹시 좀 저는 물에 잠겼을 때 그때 이거 불쌍해. 아이고. 그런 숨소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러니까 만약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맞다면 이거 설사 그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엄마 찾아 떠도는 아기라는 생각에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아,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김양희님께서는 보시잖아요. 보기 싫어도. 그쵸, 제 의사와는 좀 관계가 없죠. 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약간 생각하죠. 일부러. 노래 부르거나. 네.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대부분 제가 이 면담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읽어보니까 혼자 우는 때가 더 많죠.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여성분들은 이런 거 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형량 자체는 사실 길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예. 그렇기는 한데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뭐 이거는 제가 본 거는 아니고 뭐 일례로 이제 그런 어플 같은 데서 만난 남자분이랑 그런 숙박업소에 가서 이렇게 하던 도중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게 남자한테 들키는 게 부끄러워서 입 막아서 그렇게 아기를 이렇게 죽였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잠깐만. 그러니까 임신을 한 와중에 그랬다고요? 네, 임신한 중에 이제 병원을 안 가니까 정확한 예정일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아몰라 상태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다가 이제 어플로 만난 남성분과 숙박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진통이 와서 화장실로 가서 이 남성분한테는 그 여성 위생용품 사와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거기서 그 기간, 잠깐의 시간 동안 출산을 하신 거죠. 와. 야, 이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간간이 작게 나오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저도 이제 이분 보면서 그 얘기를 옆에 연구진 선생님한테 들었었거든요. 이분 나가고 죄명 얘기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아요. 여성분들 이런 거. 그러면 형량 1년에서 2년 이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예,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이번에도 여성분을 제가 할게요. 조금 전 했던 얘기랑 조금 유사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창 진행을 하는 중에 좀 비릿한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향냄새인데 비릿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맡을 수 있는 향냄새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뭔가 좀 역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가 그 향냄새를 맡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설명드리면서 좀 감정이 이입돼서 더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진짜 비릿한 향냄새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무슨 냄새인가.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여성분에게서 나는 냄새인가. 근데 수영생활을 하시면 뭘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쉬는 시간에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그 여성분이 앉아있는 뒷모습을 딱 봤는데 아기가 등에 있더라고요. 예. 이게 몰랐던 이유가 보통 우리가 등에 업히면 팔을 앞으로 해서 목을 걸고 엄마가 양팔을 고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리를 걸고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애기는 등에 붙어서 옷을 잡고 그 소나기 힘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근데 이 아기를 보면서 천천히 들어오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보니까 애기 몸에 수포 같은 게 막 올라와 있어요. 볼록볼록? 네, 우리 손 냄비에 세게 데이면 바로 물집 생기고 수포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데 이게 좀 점점 가까워지니까 약간 빨간색 흉터도 보이고 또 온몸이 그렇다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옆을 스쳐와서 제가 제자리에 탁 앉아서 고개를 딱 드는데 얘가 제 바로 코앞에서 입을 있는 대로 벌리면서 귀청이 떨어질 것처럼 울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모습이 진짜 너무 이상했던 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입 크기가 제 얼굴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벌리고 울어요. 예. 이러니까 제 눈앞에는 이 아이의 목청이 보이죠. 그런 모습으로 울고 있으니까 이제 제 입 안까지 들여다봤더니 우리 택배 오면 뽁뽁이 그 에어캡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완충제라고 하나요? 그런 모양처럼 입안에도 온통 스포가 있어요. 조심스럽고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한참을 이러다가 기어서 테이블을 지나 그 여성 수영자분 앞을 타고 어깨 위로 올라가서는
양손을 만세 한 상태에서 그 조그만 게 어깨 위에 서더니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얘가. 오, 예.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에서 뛰다가 왼쪽 어깨, 머리 팍팍 뛰고 다녀요. 팔 만세 해가지고.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보니까 이 여성분도 손등이랑 머리 쪽에 약간 붉은 검정색 그런 흉터가 있더라고요. 아, 그 표식 같은 거? 표식이야 도장이랑 좀 다르게 애기에서 봤던 그런 흉터 자국이랑 비슷한 거.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일찍 이렇게 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또 계속 보는 것도 실례니까. 근데 여자 수영자분이 제가 살짝 보고 마는 그 순간을 또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상처 있는 부위를 이렇게 문지르시더니 많이 보기 안 좋아요. 제가 화상 입었어가지고 진짜 너무 아팠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셨구나. 그러게요. 저도 커피포트 뜨거운 물 다리에 쏟아서 진짜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그냥 좀 공감을 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업이 많아 그래요. 다 저 때문이죠. 하늘이 그러신걸요. 이러시는 거예요. 말이 무섭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이명 중에 가장 큰 이명 소리 삐익 들리는 거예요. 예. 정말 기절하고 싶더라고요, 이때는. 그래서 어찌어찌 계속 이제 이걸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모르는 척, 못 본 척 이러고 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저를 보시니까 제가 왜 그러세요?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랬더니 저보고 연구원님 제 얘기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괜히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걸 목격했을 때는 자료를 읽어보거든요. 다는 네. 안 읽어봐도 이런 분들은 다 찾아 읽어보는데 제 이야기 읽어주세요. 이게 막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아, 제가 찔린 걸 수도 있지만 괜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남들 눈에는 저 진짜 되게 당한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하고 대충 얼부어 부려서 배웅을 했어요. 이분을. 그리고서 당연히 또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범죄자에게 연민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었냐면 무당의 문제였어요. 무당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과거부터 좀 알고 지내던 어른이 이후에 신내림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삶이 힘드니까 그분을 찾아갔다가 이제 점점 좀 의지를 하게 됐대요. 예. 근데 그 무당이 너가 전생에 악업이 많다. 기도비 내야 된다. 방생비 내야 된다. 이러면서 돈을 엄청 받아갔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참 무당들의 비슷한 레퍼토리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여성분한테는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합이 좋지 못하다. 서로 상극이라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랑 연까지 끊게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도비 드리면서 돈 대출 받고 빚지다 하다 보니까 숨을 곳이 필요했고 예. 이제 이 무당이 기도하러 가는 절에서 지내다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약간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게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으면 병원에서 충분히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무당이 계속 데리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이 무당이 진짜 나빴던 게 돈 떨어져서 뭐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해요. 제가 느끼기엔 이건 스트레스 푼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무슨 짓을 했냐면 너희 집에 안 좋은 일 생기는 이유가 너랑 네 애 때문이니까 그 업을 없애려면 네 몸을 태워야 된대. 미쳤구나. 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향으로 그 여성분 몸을 지져요. 무슨 공양이라고 하던데 제가 정확히 지금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그 향 개수를
점점 느려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그 애기한테 이 행동을 또 합니다. 아, 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파서 우는데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니 조치를 해야 맞지만 무당 말만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맹신했구나,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화상 치료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하다가 애기가 결국 그런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가관인 게 이걸 본 무당이 애기를 돌돌 말아서 쇼핑백에 넣어줘요. 이 여자한테. 예. 처리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하고 교정시설에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그 무당은 아무런 벌 받은 거 그런 거 없고? 네. 그분이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와. 그 무당을 만난 것도 아니고. 와, 할 말이 없는데요, 정말 진짜로? 기가 막히죠, 막히다. 진짜. 근데 이분도 근데 2년 받으셨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애기도 오. 한 6개월, 1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로.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제가 보고 맞춰가는 이 사실관계보다 제가 그걸 봄으로써 확인했던 그 사실관계가 훨씬 무서운 거죠, 지금. 그 무당이 어떤 수를 쓴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홀리도록 그쵸. 뭔가 더 맹신하도록 뭔가 귀신을 넣었다든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쵸. 그 아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느낀 거는 그 무당 네, 자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 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징그러운 것도 징그러운 거지만 뭐 그렇죠. 예. 애기들은 좀 달라요. 좀 감정의 기분이 보면. 그러면 이거 너무 좀 여운이 너무 강력한데 자, 일단은 좀 화제의 전환을 위해서 또 다음 수감자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남성 해드릴게요. 예. 남성분인데 이분이 계속 시작하면서부터 머리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 크게 의미는 안 뒀어요. 왜냐하면 성실히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과하기 싫어서 나와놓고 면담마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면담을 하면 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은 시설에 들어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시간까지 등을 기대고 앉는다거나 눕는다거나 이걸 못해요. 벽에 등을 받치고 니은자로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면담을 참여하면 잠깐이지만 외부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의자에 기댈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니까 좀 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근데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귀찮고 하기 싫고 대충 하고 시간만 채우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의무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무슨 일 있냐, 몸이 안 좋으시면 다음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꾸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머리가 울린대요. 예. 그때 저 아무 소리 안 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럼 조금만 해보시다가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자 하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총괄님이 면담 진행하시고 저는 옆에서 녹취하는데 갑자기 진짜 꽝 하고 진짜 뭐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는데 이 남성분도 같이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분은 바로 다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연구진이 앉아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저는 그 소리가 끝이 아니라 막 손바닥으로 창문이나 문 같은 거 막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 문이나 창문은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네, 마임하는 것처럼 막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재미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막 절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다급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간에서 본 영가치고 모습이 멀쩡한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보기엔 여성 두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팔꿈치, 팔쯤에서 막 뭐가 흘러나와서 후두둑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남성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들인지 그냥 그러고 있는지는 직관적으로는 전 전혀 몰라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죄명을 언뜻 보기에는 그냥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 피해자들을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던 그런 범죄였거든요. 근데 간단히 요약 적혀 있는 걸로는 한 명이 아니라 5명 이상이었어요, 이분이. 예. 근데 이분도 결국 끝까지 면담 못했어요. 자꾸 아프다 해서. 근데 주섬주섬 좀 정리하고 나서 앉아 있으니까 이 여성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이제 다음 분 또 진행해야 되니까 시간 텀이 남아서 기다리는 동안 읽어봤어요. 이 조금 전 머리 아프다 하셨던 이분의 기록을 꺼내서 읽어보는데 그 여성분들이 왜 그런지 좀 알겠더라고요. 왜요? 전 이분이 그 성적인 그런 행위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요. 이분들은 가족이었어요. 제 추측이 맞다면. 예? 2명 중 1명은 아내셨어요. 근데 똑같아요. 보험금 때문에 불을 지르셨어요. 아이고. 근데 되게 치밀했던 게 자기가 자는 방에는 미리 창문 나사 같은 거 풀어둬서 조금만 밀면 열리게 해두고 바로 탈출을 할 수 있게 해뒀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은 아주 잘 막아두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운 좋게 탈출했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운이 안 좋았다 이거죠. 이걸로 5억 넘게 챙기신 것 같아요. 우와. 5억 가까이. 근데 더 가관인 게 아내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지금 이 사건으로. 근데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불면증이나 가위를 눌리시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길에서 여성들을 유인해서 성적인 그런 행동을 강제로 하고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다는 거죠. 와.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이걸 다시 이런 범죄로 표출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쵸.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절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이제 나름의 상식이라는 건 있겠지만 이거는 누구의 상식으로 봐도 납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이사이 껴있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로. 그쵸. 예. 근데 정말 그건 확실해요. 생각보다 어이없는 사건들 되게 많아요. 이유도 정말 별거 없고, 오히려. 그런 거죠. 그냥 나한테 욕해서 기분 나빠서 사장님이라 안 부르고 사장이라고 불러서 그게 기분 나빠서 죽인 나 무시했다 이거죠. 돌비님이라 해야 되는데 돌비라 불러서 기분이 나빴다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고. 아니, 이건 진짜 여러분들 그 님자 꼭 붙이세요. 혹시 몰라요, 이거 진짜. 이거, 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건? 그러니까 조금 뭐 외국인이라고 무시한 것 같아서 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뭐 이런 식이니까 대부분 정말 덧없어요. 보고 있으면. 야, 그러면 또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진짜. 자, 다음 수감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몇 명 남았죠, 수감자가? 제가 준비한 거는 1개 정도? 요거 하나 정도?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감자네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여기. 충격적이라서. 자, 마지막 수감자. 예. 이번에도 남성 수양자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첫 느낌이 엄청 서글서글 하셨어요. 근데 동네에 푸근한 아저씨?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꽤 협조도 잘해주셨고 뭐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잡담을 하다가 저한테 제가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 줄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자료 잠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쵸. 근데 제가 잠깐만요? 이래놓고 막 제명 찾아 읽는 거 이거 되게 그림 별로잖아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분위기나 대화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글쎄요? 이랬더니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 그래서 그 사람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자기는 그런 건데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좀 애매한 게 이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제가 여기에 대고 대화에 공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 억울하시겠어요. 피해자가 잘못했네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지금. 절대 안 되죠. 예. 이제 제가 난감해하고 있으니까 총괄님이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이거. 근데 면담 재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귀에 자꾸 약간 그 숨 막히는 소리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게 계속 들려요, 귀에. 엄청 희미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봐 하고 들어야 들릴 정도. 그러다가 제가 무슨 말을 들렸냐면 죽어서 신고해. 죽어서 신고해. 죽어서 신고해. 이 말이 너무 강하게 귀에 꽂혔거든요. 죽어서 신고해? 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남성분하고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씩 웃으시더니 죽어서 신고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머리 하얘져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어찌 할 바를 막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제가 네네네네 죽어선 신고 못하죠. 하시던 말 계속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말이. 근데 그분 반응도 반응이지만 전 계속 들렸거든요. 한참을 이제 그 소리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면담 테이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게 생겨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 동굴 천장에서 아래쪽으로 물방울 이렇게 떨어지면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 물웅덩이 보고 있으면 뭐가 떨어지면 동그란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파장이 생기더라고요. 그 웅덩이에서. 고개는 노트북을 보고 있지만 시선은 바닥에 생긴 그 웅덩이에 고정돼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되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파동이 생기는 중심으로 뭔가 까맣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게 점점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챘는데 보니까 머리 정수리부터 눈까지 올라온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흔히 우리 물귀신 생각하시면 생각나는 이미지 중에 물에 코까지는 잠겨있고 물 밖으로는 눈부터 해서 머리 윗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모습이 좀 이상했던 게 눈 한쪽은 아예 좀 일그러져서 없고 한쪽은 눈썹이랑 눈덩이라고 하나요? 그쪽 살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예. 근데 특별한 행동을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웅덩이까지 전체가 자기 몸인 것처럼 조금씩 왔다 갔다 거리다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이 남성 수영자 뒤쪽으로 가더니 뒤에서 그 우리 액체 괴물 늘어나듯이 쑥 올라와서 남자를 그대로 훅 덮쳐요. 물 한 바가지 머리박에 쏟아붓는 것처럼. 그러고는 이분이 안 나타났어요, 다시는. 근데 소리는 계속 들렸거든요, 그때. 그 숨 넘어가는 그 소리. 그분이 없어지고 나서도 계속 들리다가 제가 이 분 걸 봤어요. 근데 한 번에 기소된 사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뭐 절도, 사문서 위조, 강도, 뭐 여기서 더 나가서 해야 하는 행위까지. 뭐 제목만 보고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 이분이 여성분의 돈을 훔치고 그러셨는데 이제 피해자가 안 뺏기려고 반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분이 너 진짜 신고할 거다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이 남성분이 여성을 제압하면서 막 누르면서 그런 거죠.
죽어서 신고해봐라. 우와. 저 이 부분 딱 읽으면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우와. 그러고 이 여성분은 경부 압박 질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 못 쉬어서 안 좋게 되신 거죠. 예.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범행에 사용된 도구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예. 대용량 조리할 때 사용하는 대형 버너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상상되실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하셔서 물까지 넣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식혀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푹 고왔다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네, 그쵸. 와, 이거는 어떻게 미쳤네 진짜로. 와, 이거는 그러니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냥 참고 있어요 지금. 꾹꾹 참고 계시구나 지금. 이거는 진짜 일말의 그건데. 최대인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아니면 너무 명백하게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시청자분들은 좀 멘탈이 터지실 거예요. 예. 안 되는데 아직 터지는. 아니 아직이라고요? 아직 안 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좀 멘탈이 강해져야 될까요, 저희가? 제가 차분차분히 단계별로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할게요. 멘탈 그래요. 양성 프로그램. 그래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까지 들었었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멘탈이 강력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번엔 더, 어떡하냐, 이거. 지금. 예. 분위기 전환을 좀 시키시고, 이거 사실 몰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진짜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착잡해지거든요, 마음. 이거는 뭔가 인류애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 그러실 거예요. 되게 좀 뭐라 하지? 학을 뛴다는 생각도 들고, 학 뛰면 아직 모르는 거고, 진짜 세상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잡고 있다 보면 세상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모아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 그리고 저도 이것도 여러분한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에서도 경찰에서도 교정관님들도 말할 수 없다는 게 아마 그런 면일 거예요.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은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건 다 거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개 안 하는 걸 말하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김양희님 그러면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김양희님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타격을 받는다던가. 그때뿐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잔상이 남았고 기억에 남았던 거겠죠?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때그때 너무 이 당시에는 좀 힘들죠. 근데 이거를 되게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일로 봤어요. 일로. 그렇게 안 하면 하나하나 감정 이입해가지고 당연히 마음 아프죠. 애기도 마음 아프고 어쩜 사람이 저러냐 싶기는 한데 이렇게 봐버리면요 면담을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저희는 이분을 인격체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인격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봐야 돼요. 충분히 존중해드려야 하는 게 제 위치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얘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예. 맞아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요. 저는 우리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들 면담할 때 아직 제가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애 놓기 싫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내 새끼 내 맘대로 안 됐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나름 위안이 필요한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그냥 이제 제가 안부 연락하면 답장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안부 연락 안 했더니 선생님 왜 연락 안 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어허.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거든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보호관찰하다가 13년부터 15년까지 또 하다가 17년도에는 성인 보호관찰로 넘어온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 감정이입하면 못 살아요. 사실 교정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보호관찰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부부는 저보다 더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쪽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 예방이 중요하죠. 사후에는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들죠. 그래요. 오늘 김양희님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이 두 번째 중간 단계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게 초반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5단계 중에 1.5에서 2 정도? 이제 두 단계 왔구나. 좀 더 가면 3까지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그건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켜드리고 싶어요. 멘탈이 나가죠. 그래요. 예.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정말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나서 든 생각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예. 귀신 100명, 1000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네, 세상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